오늘은 3개월 이상 손가락이 저리고 감각이 둔하면서 손가락 끝이 바늘로 쑤시듯 통증이 심하셨던 52세 추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추나님은 남편분과 함께 개인 사업을 하세요. 하지만 일이 없을 땐 식당에 나가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정말 부지런하게 생활을 꾸려가시죠. 요즘도 남편 사업이 한가해져 식당 일을 하고 계시고요. 추나님은 이전에도 가끔 오른쪽 손이 저리고 팔에 쥐가 잘 나셨대요. 그게 올해 봄부턴 손끝까지 심하게 저리고 팔꿈치까지 저림이 와 오른쪽으로 힘을 잘 쓰질 못하니 이젠 정말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가셨대요. 병원에선 목 디스크 때문에 그런 거라며 경추 디스크 시술을 권하셨고, 시술을 받은 후엔 증상이 많이 덜해져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셨대요. 하지만 다시 일을 시작하고 어깨와 팔에 힘을 주니 시술 후 2달이 지나면서부터 증상이 다시 시작되신 거예요. 그것도 이전보다 더 심하게요. 증상은 주로 손부터 손가락 끝이 저리고 힘이 없고, 저녁 때엔 손가락 끝이 바늘로 콕콕 쑤시듯 통증이 심해지고, 가끔 일하다가 손과 팔꿈치에 쥐가 나는 것이었죠. 추나님은 2달 전보다 증상이 더 심해지고 이젠 통증까지 더해지니 다시 병원에 가셨대요. 하지만 병원에선 시술은 다 잘 되었고 더 이상 해줄 것은 없다고, 너무 아프면 진통제와 신경안정제를 먹어보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추나님은 그렇게 처방받은 약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드시고 계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약을 먹는데도 통증이 크게 나아지질 않고 이제는 안 아프던 왼쪽 손까지 아프게 되니 겁이 덜컥 나셨대요. 그래서 저에게까지 오게 되신 거였고요. 제가 그럼 디스크 시술 후 이렇게 통증이 심해진 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라고 물으니 추나님은 심하게 많이 아파진 게 3개월 정도 되었고 지금은 손가락 뼈마디까지 아파서 주먹을 쥐기도 힘드시다며 저에게 잘 쥐어지지 않은 손을 보여주시네요. 소화나 다른 데 불편한 데는요? 라고 여쭈니 원래 소식하신 편이라 소화는 괜찮고 대변은 정형외과 약을 먹어서 그런지 변비가 좀 있고, 잠은 자다가 소변을 2~3번 봐야 해서 오래 깊게 자질 못하신대요. 속은 가끔 쓰린데 그렇게 심하진 않고, 손발은 원래도 차고 순환이 안 되었고, 허리는 디스크가 있어 가끔 뻐근하시고, 무릎도 2달 전에 3개 부딪힌 후 오래 구부리고 앉았으면 일어날 때 많이 힘드시다 하세요. 체력은 원래 좋은 편인데 올해 들은 좀 피곤하게 느껴지신다 하고요. 참고로 추나님은 키 160cm에 몸무게는 64kg이시고 얼굴색은 약간 노랗지만 윤기가 있으시고, 맥박은 좌우 60 정도로 느리게 뛰는데 혈관이 좁게 느껴지고 압박감이 느껴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병원에선 현재 목 디스크는 괜찮아졌다 하고 추나님은 계속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다 느끼고 약을 먹어도 증상이 크게 가라앉질 않는다면 도대체 추나님의 손저림의 원인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낫질 않고 병이 오래가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동양의학적인 관점으로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추나님은 위와 장엔 큰 문제가 없으시고 야간뇨가 좀 심한 편이며 관절이 약한 체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는 타고나길 인체 5장 6부 중 신장이 허약한 체질에서 잘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특히 갱년기 이후에 체질로 인한 병이 뚜렷이 나타나죠. 이렇게 추나님은 갱년기 이후에 관절과 관절을 지탱하는 디스크가 급격히 약해져 갔겠죠. 그러다가 식당 일로 상체와 팔에 힘을 많이 가하게 되면서 경추나 팔 쪽에 무리를 주게 되어 그 부분의 근육이 약해지고 뭉쳐져 목 디스크까지 압박하게 되었을 거고요. 그러니 초기엔 디스크에 눌린 신경 탓에 손이 저리고 팔까지 쥐가 났었겠죠. 그리고 이러한 증상은 목 디스크 시술 후 어느 정도는 가라앉을 수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다시 몸을 무리하고 상체에 힘을 가하면 근육이 다시 뭉치고 목의 다른 디스크들을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눌린 신경이 손까지 제대로 통하지 못하면 당연히 팔과 손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며 제대로 힘이 들어가질 않았을 거고요. 여기에 하루 종일 무리하여 혈액에 열이 차오르면 말단 손가락에도 열이 정체되므로 저녁이 되면 손가락 끝이 바늘로 쑤시듯 몹시 아파왔을 거고요. 하지만 추나님의 병이 잘 낫지 않고 오래갔던 결정적인 이유는
본인의 심장 자체의 펌프력이 약하여 말단까지 혈액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되면서 사실 스스로의 복구 능력이 부족해지면서 만성적인 염증은 계속됐던 걸로 보여요. 이게 점점 심화되면서 이제는 손 관절 마디마디까지 염증이 진행되면서 주먹조차 쥐기 힘들어졌던 거였고요. 그럼 춘하님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까요? 제일 중요한 건 갱년기 이후 급속히 약해진 신장 기능을 올려 뼈와 관절, 디스크의 탄력을 올려주는 것. 여기에 혈액의 질과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하여 혈액이 말단 손가락까지 제대로 도달하게 하는 것. 또 현재 과로로 혈액과 혈관의 열이 차 손가락까지 열과 압력이 차 있는 것을 없애주는 치료가 병의 근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물론 춘하님은 나이가 52세이시니 소화력을 올려주는 약초들도 과로로 인한 간의 피로를 완화해주는 약초들도 추가로 넣어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드시고 춘하님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춘하님은 한약을 12일 정도 드신 후 저녁마다 손가락이 바늘로 쑤시듯 심하게 아팠던 게 많이 덜해지셨다고, 그것만 해도 살 것 같다며 고마워해 주셨어요. 제가 손에 쥐나고 저리는 거는요, 감각은 좀 나아지셨어요? 혹 한약 드시고 불편한 점은 없으셨고요? 라고 여쭈니 한약 먹고 특별히 속이 불편하거나 한 건 없으셨다고, 손끝 저림과 팔꿈치까지 쥐났던 것, 또 손 마디마디가 아프고 쥐기 불편했던 건 한 20-30% 덜해진 것 같다고, 그동안 병원 약도 딱 끊고 안 드셨다며 야간에 소변을 덜 보니 더 잘 자는 것 같다고 좋아하세요. 그리고 2차로 12일분을 더 지어가신 후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오셨었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못 오셨던 거라며 그때 두 번째 한약을 먹고 손끝이 너무 쑤시고 아팠던 것과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 저리고 쥐가 났던 게 다 없어지셨다고, 이젠 주먹도 웬만큼 다 쥐어진다고 제게 주먹을 꽉 쥐어 보여주시네요. 그러시면서 이번 한 번만 더 먹으면 왠지 오랫동안 안 아플 것 같아 한약을 다시 지으러 오셨다며 예전에 다쳤던 무릎까지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한약이 다른 관절까지 좋게 한 것 같아 너무 좋았다고 고맙다 고맙다 해주세요.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생각보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병이 나은 것도, 또 진통제랑 신경과 약을 다 끊고 저를 믿고 한약을 드셔주신 것 모두 다요. 이렇게 우리는 3번의 치료로 치료를 마무리하였어요. 3번째 한약을 드리면서 저는 춘하님께 이렇게 당부드렸죠. 춘하님은 타고나길 신장이 허약하게 타고나셨고 평소 맥박도 너무 느리고 약한 편이셔서 몸을 너무 무리하면 안 되어요. 그러니 일하는 중간중간에 잘 쉬어주고 몸이 긴장되고 뭉쳐진 곳은 그때그때 풀어주고 마음도 늘 편안하게 빨리빨리 말고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일을 하셔야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춘하님은 그게 그렇게 쉽나요? 하시며 조용히 웃으시네요. 하지만 모닝 같은 차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리해서 차를 몬다면 엔진이 쉽게 가열되고 이게 계속되면 고장도 잘 나고 본체의 수명도 짧아지는 것처럼 타고나길 약한 체질의 사람이라면 자신이라는 차를 조심조심 몰고 살아야 크고 작은 병이 없고 자신의 수명대로 건강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신다면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당부드리니 춘하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조금씩 노력해 볼게요 하세요. 오늘 몇 달째 계속된 손가락 저림과 저녁마다 손끝이 쑤시고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셨던 춘하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한약으로 정말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다고? 하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재발까지 안 되는 거야? 하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대부분 경우엔 재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치료 기간에 대해선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오랜 기간 손가락 저림과 통증으로, 또 관절 마디마디가 심하게 아파 잘 쥐어지지 않는 손가락 관절염 증상에 동양의학으로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